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 소재로 준비를 했어요. 학점 2점대 혹은 무스펙, 본인이 무스펙이라고 생각하는 지원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최대의 면접 전략이자 취업 전략일까, 이런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보통 무스펙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학점만 있어요, 학교 공부만 했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이 2점대라서 지원할 곳도 별로 없어요, 이런 분도 있고, 스펙이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성적이어가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멘티들 중에서 상담하면은 대부분 저는 무스펙이에요 이런데, 사실은 다 봐보면은 경험이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무스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취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비법 아닌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는 학점도 안 좋고 스펙도 없을 때 가장 크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면접에 갔을 때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너무나도 화려한데 나를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좀 너무 걱정이 돼요. 사실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그대로가 맞긴 한데, 물론 면접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요. 블라인드도 있고, 블라인드가 아니더라도 좀 앞에 있는 내용 대충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면접관도 성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서류에서 통과했으면 학점 따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때문에 사실 잘못 걸리게 되면은 시작하자마자 학점 공격받으면서 이제 힘들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요. 사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에서 대비할 수 있는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대비 못하는 질문들을 갑작스럽게 받을 때 어려운 거지, 어차피 여러분들 약점이 있다면은 하나씩 방어를 하시면 되거든요. 앞에서 충분히 방어하시고, 그거를 엄마나 친구 누가 들었을 때도 그럴만도 하지 하고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만 되게 방어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네거티브한 영역이 좀 길어지면 안 되긴 해요. 어쨌든 방어하면 되는 거고, 사실 다른 방법도 많죠. 일단은 우리가 적어도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스펙이 없다는 거는 본인 생각인 거고, 다른 무언가 경험이나 좀 독특하게 트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직무 적합성을 좀 연계해가지고 강조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근데 직무 적합성이라는 걸 연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진짜 스펙이 없었던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면접을 받는지가 전 너무 궁금한 거죠. 구체적인 좀 예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노트북을 앞에 준비했는데, 제가 자기소개 좀 2개를 들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소개를 소개한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컨셉을 좀 유추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볼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유명 IT 기업의 서비스 기획자로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때 합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져갔나 한번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이 친구 사실 여자입니다. 예. 들은 것은 본 것만 못하고 본 것은 행한 것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이 말을 품고 살며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린 조카도 아는 아동들도 없던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트렌드를 알기 위해 6개월간 유치원 놀이 강사로 일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 일반인 통기타 동아리에 가입했는데, 저를 제외한 막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40, 50대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같이 3개월간 공연을 준비했고 재밌게 공연을 끝마쳤습니다. 이때는 다양한 올드팝송과 어른들의 세계를 경험했지요. 저는 그냥 하고 싶어 했을 뿐인데 하나씩 쌓이며 제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서비스 기획은 이렇게 쌓이고 넓혀진 견문을 통해 유저를 이끄는 힘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듣기보다 보고, 보기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엄청 낮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서울에서 최하위라고 보시면 되고, 학점은 평범했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대외 활동이 없진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꺼낸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스펙화 되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이랬었어요. 대신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기획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생각, 그 다음에 창의성 같은 게 존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컨셉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계속 이런 견문에 관련된 스토리로 면접을 이끌어 나가가지고 최종 합격에 다다른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도 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보면은,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금융을 간 친구예요. 근데 금융이라고 함은 사실 생긴 것도 말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랑 되게 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일 처음에 대출이든 뭐 하든 제일 처음에는 그 앞에서 대면으로 업무를 하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친화력을 좀 강조한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학점은 높아요.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는 이번이 신입 지원으로서는 인생의 첫 면접입니다. 지금 순간도 많이 떨리지만 그보다 자기소개를 어떤 걸 가져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전공학점 4.48, 카톡 친구 718명으로 저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이면 열심히 했고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왔습니다. 단지 그뿐이지만 학생으로서 학점을, 인간으로서 친구를 얻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은 지금 제가 해왔던 학교생활, 아르바이트, 인턴들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저 두려워하기보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처럼 할 것은 하고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보면 좋은 퍼포먼스와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면접 최선을 다해 봐보겠습니다. 면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학점 높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전공학점이잖아요. 사실 학점 자체는 4.3대 정도였고, 물론 뭐 전공학점 4.8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 높은 거 맞고요. 다만 이 친구가 학교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보다 이 친구가 스트레이트로 대학을 졸업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경험이 하나도 없어서 뭐 운동도 안 해, 취미도 없대, 대외 활동도 없대 이래가지고 스스로는 경험이 아예 없고 저는 망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왔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저랑 얘기하다가 이 친구의 강점을 하나 발견한 게 학점이 높다,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 이거였고, 그렇게만 말하면 너무 너드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드 같아서 야 그럼 너 뭐 잘하는 거 없어? 없다 이러길래 야 너 친구 많아? 이랬더니 본인이 친구 많은 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친구 많아 이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야 카톡 친구 몇 명인데 이랬더니 718명이래.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많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너 718명 중에 연락하는 사람 많아 하면 그래도 많이들 연락하죠 이래가지고 친구 많네 이러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가 초반에 이 자기소개 때문에 카톡 친구 전공학점 이거 가지고 거의 면접을 주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면접 반듯한 이미지. 왜냐? 전공학점 4.48이면 반듯한 이미지 괜찮잖아요. 그래서 반듯한 이미지 주면서 면접을 수월하게 합격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어찌됐든 이 친구도 은행이었기 때문에 직무적합성,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적합성이 어느 정도 맞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무적합성을 가장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공부를 극대화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직무에 어떤 역량과 어떤 성격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이해하신 뒤에 여러분의 경험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그 경험이 작다고 기죽지 마세요. 이 친구들도 지금 보시면 자기소개의 경험이 물론 앞친구는 많았지만 뒷친구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자기소개에서 그 유튜브 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별거 아닌 경험 얼마든지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학점 2점대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점 2점대도 쓸 수 있는 회사 보이면 다 써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막 최대한 많은 데를 쓰면서 내가 스펙이 낮은 만큼 무스펙이고 경험이 없고 뭔가 학점이 낮거나 영어가 낮거나 이런 그 디메리트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러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학점 3.0 이상인 거, B 학점 이상인 거 지원해도 됩니까? 2.8인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시스템에서 거를 확률은 좀 높아가지고 원래는 지원해도 그냥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예외가 항상 존재했어요. 제 멘티들 중에서도 2점대인데 막 B학점 이상인데 그 조건 걸어놓은데 들어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여력이 남으면은 써보는데 뭐 너무 막 올인한다는 개념 말고 최대한 써보자. 그 다음에 그런 게 안 걸려있는 데에는 무조건 다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영어 700점 걸려있는데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사실은 그것도 쓰면 안 되는데 뭐 어쩝니까? 최대한 써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655점이신 분들 일단 쓰시라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점 2점대 무스펙 지원자 또는 그냥 무스펙 지원자의 그 전략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스펙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스펙이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이랑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댓글 남기셔가지고 물어보신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펙 평가해주세요 그 무의미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되시는 게 있다면은 이런 상황인데 어쩔까요? 라는 식으로 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도 답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카방에 오세요. 오카방에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송방 찾아보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